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규 경자 여러분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서란 내용을 가지고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께 강의할 강사 정성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먼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할 내용, 그리고 공문서의 정의 및 기능, 그 다음에 보고서 유형,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강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정성건이고요. 제가 89년도 6월 달에 여러분과 같은 서기부 15로 임용이 되어서 세무과의 첫 발령을 받았고요. 2004년도에 6급으로 승진해서 은행동 사무장에 근무했고, 10년도에 주차장 팀장, 그 다음에 14년도에 보육팀장, 그다음에 현재 이르러서 현재 주택관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문서의 정의와 기능. 두 번째, 그에 따른 유형별 보고. 세 번째,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문서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문서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시행문 또는 접수문서를 공문서라고 일컫습니다. 출처는 여기가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민간인이 작성한다고 해서 공문서는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거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이 적법한 권한 내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공문서란. 두 번째, 그 공문 내용이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거나 시행 불가한 내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법령에 규정된 형식, 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결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문서는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예, 결정적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예, 그것만 머릿속에 꼭 유념을 하시고요. 제가 보고와 문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제 행정기관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신규 공직자로서 행정기관에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정이란 결국에는 문서로 땡땡, 문서로 땡땡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행정은 문서로 시작, 문서로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문서에 의해서 지금 와 있어 강의 자리에 서 있고요. 여러분도 문서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 어떤 명령을 따르는 어떤 문서를 작성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비대면 접촉이지만 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이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적법한 권한 내에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시행 가능한 문서로 인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런 기록을 구체화시키는 게 바로 공문서의 기능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걸 또 구체화시키는 게 말로 하는 거는 남지가 않거든요. 이게 전부 다 문서로 인해서 저장이 되고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전달.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교육을 하고 싶은데 이 교육을 그냥 말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로 해가지고 그 문서가 서로 수신자와 발신자가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문서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예. 요 중간에 있는 게 문서입니다. 예, 문서를 지금 저와 담당 주무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사를 서로 문서로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담당 주무관의 생각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록들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형태가 전자문서가 됐든 또는 일반 서류가 됐든 회계 서류가 됐든 아니면 마이크로 필름이 됐든 이런 걸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러한 정보들을 서로 제공해야 됩니다. 아주 물 흐르듯이 계속 끊임없이 제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협업입니다. 협업. 예. 이게 지금 이 장소가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장소이긴 하나요. 이게 행정과에서 서로 협조 공문을 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로 과 간에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점이죠. 이게 바로 공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는 언제, 누구, 왜, 이 세 가지만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이 강의를 듣고 끝난다면 나가실 때 제 강의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고, 공문으로 작성한 보고를 언제 할 것인지, 누구한테 할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거지만 제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잘 한다면 여러분 공무원 생활은 아주 편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보고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내용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검토 보고서, 예, 뭐 우리 저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대정부에 계신 장관급들이나 총리 이런 분들이 답변하는 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검토 보고서예요. 예, 이거를 밑에 실무자가 이제 장관한테 결재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국회로 이렇게 뭐 의견을 조율하는 게 검토 보고서고요. 두 번째, 모든 것들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따른 추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된 그 보고서 유형이 되고요.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나머지 대동소이하고 10번째 메모 보고. 이거는 시적절할 때 필요한 메모 보고입니다. 예, 급하게 이런 촬영, 지금 촬영하고 있죠? 비대면 촬영. 이것도 메모 보고가 이분들한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 우리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을 대시민한테, 대주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기관끼리 알려야 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거 보도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1번에 검토보고서, 두 번째 사업추진계획 보고서, 그 다음 결과, 나머지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 10번째 메모보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도자료. 이거는 공무원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보고서 유형입니다. 이거는 잘 새겨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시흥시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 있고 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뭐 가로 띄우는 거, 세로 띄우는 거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요거는 시흥시에서 만드는 표준 서식입니다. 보시고 교재에 있으니까 요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초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시흥시 표준 서식으로 인해서 초안이 있는데, 이게 초안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지금 6개월을 넘어서 지금 7개월째 지금 접어서는. 근데 이게 대하동에서 실무자가 작성을 했어요. 예, 뭐 발령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주무관이 작성한 건데, 요렇게 해서 추진계획.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게 돼 있는데 대하동 지역을 섹터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그 방역단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예요. 이 보고서거든요. 사업추진계획서입니다. 검토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 목적, 왜 하는지 이게 나와야 되죠. 맨 처음에 개요, 뭐 시간하고 누가 하나 어떤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협조사항 이렇게. 이게 초안입니다. 초안이 끝났냐? 끝나지 않았어요. 자, 검토 과정입니다. 검토는. 아까 그거는 시흥시 표준 서식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과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초안 대비해서 달라진 게 좀 보이나요? 보시면 보고서 표준 양식을 적용했습니다. 초안에 비해서. 요 양식이 이제 수정된 첫 번째고요. 자, 세부 추진 계획이 너무 미흡해요. 뭐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예산도 들어가고요. 행정상도 들어가고. 좀 많이 엄청나게 보강되었죠. 좀 그럴싸하게 계획서가 꾸며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보고서입니다. 예, 이거는 수정하고 검토한 과정에서 이제 늘었다가 좁혔다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예, 이렇게 해서 수정사항을 해가지고 얼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뭐 자원보사 실적도 있고, 아까 다섯 번째 협조사항이었죠. 보건정책과 시자원보사, 이게 협조사항입니다. 문서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추진일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
그 다음에 초안과 마지막 최종안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안이 이렇게 허접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안을 갖고 주무관인 경우는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부시장, 시장 결제 라인을 통해서 결제 과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정결 규정에 의해서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설명 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결 규정에서 국장으로 결제가 끝나기도 하고 뭐 시장까지 결제를 맡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내용에 따라서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자 이런 보고서 작성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표 설정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와야 되고 언제 보고할 건지 아까 언제 나왔죠 아빠에 요점에 중간 요점에 그 다음에 자료 수집했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사람 돈 뭐 여러 가지 기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 다 해야 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계략적으로 구성해서 아까 초안했죠. 예, 중간에 뭐 수정 검토도 했죠. 그다음 최종 결정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과정을 거칩니다. 결제 과정을 거쳐서 그 나머지 다른 예방 활동을 했는데 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고쳐서 일반적으로 또 보고를 드려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게 보고서 흐름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보고서 작성 설정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핵심 요점입니다. 첫 번째가 고객 중심.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주로 이제 시의 수장은 시장님이죠. 결제권자를 시장님으로 보고 시장님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추려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런 그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정확성. 특히 아까 숫자나 예산이나 이런 금액들 사람이나 이런 나오는 숫자는 작성자의 얼굴입니다. 보고자의 얼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뭐 오타가 나든지 탈자가 있다든지 글자가 빠졌다든지 숫자가 5대 7로 했다든지 미스죠. 예, 보고의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거죠.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가 끝났는데 코로나 방역 대책 보고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적기에 우리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적기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적기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도 이 세 가지 누가 보고받느냐 보고하는 내용은 내 얼굴이다. 그 다음에 언제 타이밍 언제 할 것인지 바로 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해서 염두에 두시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세월에 있는 문서작성 시스템 온나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앞전 시간에 온나라 시스템에서 강의를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을 제가 띄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컴퓨터 켜면 쳐다보는 화면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띄워놓은 겁니다. 저는 이 온나라 시스템의 어떤 내용보다 저는 보고의 중요성, 공문의 어떤 내용 이런 기능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온나라 시스템은 이 정도는 띄워놔야 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거 확대된 겁니다. 자, 이거 쭉 보면 전자문서, 아까 말씀드린 메모보고 여기 있죠. 메모보고. 예, 온메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쭉. 내가 해야 될 일, 기한, 결제,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화면만 쭉 보세요. 교재에는 다 있으니까, 예, 보시고. 첫 번째,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기한. 자, 기한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작성, 저장, 연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작성이랑 클릭을 해버리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제목. 아까 얘기했죠.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 제목을 적으면 되고요. 과제 카드명은 각 실과서에 서무 담당자가 있는데 업무를 분류해 놓은 그 목록들이 있어요. 거기에 과제 카드명에 집어넣으면 그 문서가 그쪽 홀더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본문은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장 이름으로 이렇게 명의를 만약에 발송을 한다 그러면 발신기관명에 시흥시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신명의가 있고 이게 이제 실과소장이 발신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협조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나가는 건 시흥시장 이름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조금만 공개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란이고요. 공개 여부.
그래서 받는 사람 이름, 일반 민간인한테 이름을 쓰면 되고요. 주소하고 이름을 쓰면 되고요. 기관에 보낼 때는 대내 기관이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논외로 하고요. 예, 이런 게 작성 카드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이게 문서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기한을 해서 수신자, 제목, 본문, 여기 뭐 이제 결제자 해가지고 시행 날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제로 작성이 되는 거죠. 오늘 강의를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서란 무엇인지 정의돼서 그 다음에 기능 5가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고의 내용이 아까 뭐 12가지, 13가지가 있었는데 그 유형부에서 중요한 거는 검토보고서, 그 다음 사업추진계획 보고서, 그 사업에 따른 결과보고서, 그 다음에 메모보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 이것만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요. 실제로 세 번째 이제 문서 작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서를 펼치고 이렇게 실제로 문서를 작성해 봤고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보고란 또는 공문이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구체화시키고 의사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게 보고라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끝으로 옆 사람과 득담을 좀 나누겠는데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구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당신 참 멋져. 예, 이렇게 이제 끝내고요. 요 마지막은 제가 남겨둔 이유는 교재에 아마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발생한 사람이다. 날짜는 이제 가상의 날짜를 넣었고요. 여러분 교육 날짜에 맞춰가지고 넣었는데, 실제로는 5월 달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걸 왜 넣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사례로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10월 22일 새벽 4시에 월곡동 해안가에 주상복합 4층짜리, 지하 4층에 지상 15층짜리 주상복합 상가를 지금 현재도 짓고 있어요. 실제로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하 4층에 바닷물이 유입됐다는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강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강사 정성건이었습니다.